어떻게 안 쓰고만 살아요?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. 돈을 안 쓰시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. 결국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14년째 재무상담사로서 살고 있다 보니까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돈이 잘 안 모인다.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.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돈이 잘 안 모이세요? 그럼 안 쓰시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고객님은 어떻게 안 쓰고만 살아요?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라고 하시고, 그러면 또 저는 이러죠. 그러면 편하게 쓰세요. 그러면 또 고객님께서는 그럼 언제 돈 모읍니까? 이게 참 답이 없는 질문과 대답의 반복인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다들 돈 잘 모으는 방법은 알고는 있으세요. 돈 잘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? 안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안 쓴 만큼 모이는 거니까. 근데 돈을 안 쓰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. 먹던 거 안 먹고 입던 거 안 입고 쓰던 데 안 쓰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? 결국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, 돈을 안 쓰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? 딱 들어봐도 별다른 묘책이 없겠죠.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, 비가 오는 날 있으면 해 뜨는 날이 있고, 다 같이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. 돈이라는 것도 많이 쓰면 적게 모이고, 적게 쓰면 많이 모이고, 뭐 이런 건데 말이죠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, 돈을 안 쓰시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있다는 겁니다. 있어요.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쓴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. 오늘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거는 밥 먹고 뭐 옷 사입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? 근데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어떤 거냐? 바로 저축이고 투자입니다. 돈은 오늘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돈을 잘 모은다는 건 미래를 위해서 쓴다는 건데, 오늘만 급급하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나의 미래를 그려보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돈을 잘 모으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30만 원씩 6개월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돈을 안 쓰고 모으는 동안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을 겁니다. 왜냐? 6개월간 돈만 모으겠습니까? 6개월 동안 어디로 여행 갈지, 가서 뭘 할지, 뭘 먹을지 등등 이미 나는 6개월 전부터 6개월 동안 그 여행지에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막 엔돌핀이 막 나옵니다.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도 좋지만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설레임과 기대감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까? 그런 그 만족감이 돈을 안 쓰고 모을 때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줍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저축이란 돈을 안 쓴다는 건 안 쓰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중요한 곳에 잘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그냥 돈은 다 쓰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, 이 돈을 모아서 이걸 해야지 라는 또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 목표인 거죠. 흔히들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건 알아요. 근데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돈을 다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, 목표가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건 진짜 목표가 아닌 거죠. 돈을 모으는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돈을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,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.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 삶에도 스스로 적용을 많이 했고, 기존 고객분들께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꽤나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은 뭐냐, 돈을 모으는 목표, 돈을 모으는 이유를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냥 다 쓰면 괜히 불안하고 모아두면 뭐 어떻게든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소비를 억지로 억제해서 돈을 모으지 마시고, 내가 돈을 모았을 때 어떤 만족을 얻게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돈을 다 모으고 그 돈으로 무언가 하는 내 모습과 그때의 그 순간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사람의 뇌는 참 고마운 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허황되지만 친구들이랑 이렇게 되면 좋겠다, 뭐 건물 나 가지면 1층에 뭐 할 거고, 옥상에다가 가는 뭐 루프탑 카페 만들 거고, 막 이런 허황된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
않고 희죽희죽 입꼬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런 행복한 상상을 나를 위해서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느끼고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주 상상하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둘째, 그렇게 상상하는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다이어리나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 것에 이렇게 잘 보이게 해두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. 우리는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원하는 삶을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눈에 자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저도 실제로 제 바탕화면에 이제 보물지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,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띄워놓고 있는데, 신기하게도 그 보물지도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, 또 돈을 모으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상상을 하게 되고 돈을 모을 때 느끼는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 만족감으로 바꿔주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, 돈을 안 쓰면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은 없다. 다만 그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방법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만든다 였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